제가 매크로를 보지만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매크로를 갖고서 우리가 조지 소로스처럼 무슨 영국의 파운드를 공격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 그리고 이런 얘기해도 되나? 저 매크로 얘기하러 왔는데 다들 이런 거 좋아하실걸요? 우리 윤지호 대표님 진짜 오랜만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대표란 직원이 전 칭호인데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항상 그러지 않습니까? 한 번 대표는 영원한 대표, 한 번 윤센이라고 회장님은- 하시죠. 뭐 네? 윤센, 예, 그렇죠, 윤센이라고 하시죠. 사실 우리 윤지호 대표님은 이제 센터장님으로 더 그쵸. 사람들이 이제 입에 더 많이 붙어 있죠. 저도 그게 제일 편합니다. 리서치 센터장. 예. 그래서 윤센님, 아유 예.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근데 퇴임하시고 나서 지금 투자 많이 늘리고 계시다고요. 제가 뭐 늘려봤자죠. 근데 이래도 좀 자유로워졌으니까 네네네. 투자도 조금씩 하고 예. 또 시간이 좀 생겼으니까 하고 싶은 일도 좀 하면서 시간 보내고 있습니다. 예. 그 하고 싶은 일이 주식 사는 일. 그렇진 않아요. 무슨 제가 전문 트레이더도 아니고 근데 그래도 아무래도 좀 더 자유로워졌으니까 네. 투자도 좀 그렇게 하고 또 읽고 싶은 책도 좀 읽고 글도 좀 더 쓰고 이러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제 그 시간과 자산이 많으셔서 주식을 많이 사고 있다라고 보기엔 좀 그렇고 네. 지금 매력적인 가격이고 좋은 시장이어서 그렇게 사고 계시다는 걸로 이해를 하면 될까요?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네. 주식 투자라는 게 물론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네. 내가 손실을 봤을 때 어느 정도 볼 수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흔히 베팅을 할 때 예. 그 가장 적절한 방법은 내가 1,000만 원 거 시작했는데 100만 원을 벌었으면 1,000만 원은 안정적 투자라고 100만 원은 굉장히 하이리스크 투자를 하는 방법이 있거든요. 뭐 100만 원 갖고 옵션을 산다든지 이런 방법도 있는 거죠. 네. 돈 번 돈을 갖고서는. 네네. 그것처럼 결국 돈이 원금이 손실이 안 보면서 돈을 늘려가는 게 투자라고 볼 수 있는데 뭐 제가 보기에는 뭐 오늘도 우리 녹화하는 이날도 우리 증시가 미국 증시가 급락했기 때문에 출렁이지만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주식들은 굉장히 견고하게 밑에서부터 올라오거든요. 그렇죠. 예를 들어서 매일매일 우리는 뭐 트럼프의 한마디 한마디 그리고 뭐 로봇 뭐 엄청 신기술만 얘기하고 있지만 네. 저 밑에서부터 갑자기 이마트 같은 회사가 막 올라오고 있고 아. 현대백화점도 올라오고요. 예. 그리고 하여튼 그런 좀 주변에서 좀 소외되어 있던 기업들이 삐질삐질 올라오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기본적으로 싼 주식이 많이 있기 때문이에요. 근데 무조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닌데 싼 주식에 일단 유동성이 좀 들어오기 시작했기 때문에 올라오는 거겠죠. 그 유동성이라는 거는 일단 작년부터 보였던 거는 국내 연기금들도 좀 주식을 산 것 같고 네. 이러다 보면은 그런 저희 싸져 있는 기업들 중에서 무조건 싸다고 다 좋은 건 아니지만 그렇죠. 그런 기업들 중에서 외국인들도 꾸준히 사는 기업들도 좀 보이고 그래서 이런 시장이 제가 보기에는 저같이 뭐 뛰어난 트레이딩 능력이 없는 사람들한테는 매우 투자하기 좋은 시장인 거죠. 아하. 그러니까 제가 매크로를 보지만 예. 우리가 매크로를 보는 이유는 매크로를 갖고서 우리가 조지 소로스처럼 무슨 영국의 파운드를 공격하고 이러려고 하는 게 아니라 네네네. 매크로를 보면서 상대적인 매력이 뭐가 있을까를 좀 뒤져보는 시간 아닐까 싶어요. 그렇게 봤을 때 뭐 시작하자마자 이런 말씀드려서 그런데 작년까지는 우리 시장에서도 거의 모든 분들이 달러 자산을 사야 된다. 그렇죠. 미국 뭐 채권을 해도 미국채를 해야 되고 주식은 당연히 미국 주식을 해야 되고 전 세계 모든 돈이 다 미국으로만 갔었죠. 네. 그런 시장이었다면 이제는 미국에서 좀 돈이 나오는 시장이 된 거 아닐까요? 뭐 돈이 나온다고 하니까 제가 무슨 뭐 이걸 어떻게 알았냐? 당신 그 말 맞아? 이렇게 물어본다면 뭐 제가 알 수는 없지만 트럼프가 계속 그 말을 하잖아요. 미국은 기본적으로 미국이 이제 전 세계를 다 이게 자기 힘겹게 끌고 간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네. 자기네가 다 무역 적자를 봐줘가지고 달러를 기축통화로 유지해줬던 거예요. 네네네. 그러다 보니까 미국에서는 달러 강세가 되니까 산업 경쟁력이 약화되는 거고 그다음에 경상수지 적자가 쌓여가고 그렇죠. 재정 적자도 쌓이고 근데 트럼프는 나 이제 미국이 그런 자기네 표현을 호구지도 않았겠어 이런 이상한 거 아니겠어요? 그렇죠. 정당이 돈을 내 미국에 너희들 공장 세워 공장을 만들어서 미국의 산업 경쟁력을 다시 일으키겠다 이거예요. 관세가 목적이 아니라 관세 내기 싫어? 미국 와서 생산해. 그럼 봐줄게. 그렇죠. 나 그러니까 이제 계속 또 미국 유예하고. 요새 우크라이나도 봤잖아요. 미국이 무슨 큰 정의 뭐 그런 위선된 그런 거보다는
그냥 야만적인 누가 어떤 학자분이 얘기하셨는데 그냥 본능에 충실할 정도로 그렇죠, 그렇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 좀 제가 갑자기 시작할 때 이 말 하려고 안 했다가 갑자기 시작해서 이렇게 아니 별 됐는데 말씀을. 결국 그게 다른 말로 하면 미국이 희생하지 않겠다. 다른 말로 하면 달러를 다 가져갈 이유가 없는 거죠. 뭐 그렇게 된다면 원화 자산도 관심이 가는 거고 저 인기 없던 위안화 자산도 사람들이 사는 거고 심지어 전쟁에 가장 근접해 있는 독일 증시가 사상 최고가를 먼저 가고 이게 바로 현재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장세는 굉장히 감정적으로 움직이는데 선택을 신중하게만 한다면 네. 상당히 시장은 해볼 만한 시장이거든요. 아하.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장세 자체에 너무 감정적으로 휘둘리다 보니까 밀릴 때 팔고 좀 반등하면 좀 불안하고 그렇죠. 되게 사실 바닥에서 돌아서는 종목들의 현재 특징은 굉장히 단단하게 올라오고 있다 지금. 아하. 뭐 어떤 게 있을까요? 오늘 아침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예. 주말에 제가 이제 매일 하는 일 중에 하나가 그래도 리서치 출신이기 때문에 애널리스트들이 자료 발간된 걸 꾸준히 보는 편이에요. 네. 근데 이제 저번 주에 그러니까 녹음 언제 올라갔는지 모르겠지만 영상이 하나 투자증권에서 철강 에너지 썼던 자료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 네. 그 트럼프가 계속 드릴 하잖아요. 베이비 드릴 해가지고 네네네. 계속 시추 늘리겠다. 늘리겠다. 예. 그러니까 그러다 보면 이제 그 OCTG라고 그래서 그 관이 필요해요. 관. 그거를 수출하는 회사 중에 휴스티라는 회사가 있었어요. 네네네. 이거 사람 얘기가 아니에요. 오늘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네. 제가 페이스북에 그걸 올렸었는데 저번 일요일 날 자료를 읽고서 제일 마음에 들었던 게 맨날 조선주만 얘기하고 있는데 아 그래? 그럼 얘네가 제일 특징한 게 얘네가 공장을 이미 미국에 세우고 있더라고요. 사람들이 좀 관심 좀 갖겠네? 그렇죠. 그걸 애널리스트가 자료를 썼어요. 네. 뭐 애널리스트가 그 방당 올라올 줄 알았겠어요. 근데 오늘 그 아까 이거 녹음하러 오고 있는데 휴스티리 누가 전화가 왔어요. 네. 제가 어떤 친구들한테 이제 물어보길래 야 이런 건 또 이런 내용이 있다. 뭐 웃으면서 얘기했는데 그게 뭐 20%가 올랐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그걸 맞췄다 얘기를 드리는 게 아니라 시장이 지금 싸져 있던 것들이 올라올 때 굉장히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것만 있던 게 아니라 뭐 예를 들어서 이마트 같은 회사는 어떻죠? 그 저번에도 계속 얘기하는데 조영주 회장이 지분을 샀잖아요. 샀죠. 어머니한테서. 그렇죠. 샀잖아요. 받은 게 아니라. 네. 그것도 뭔가 의미가 있는데 최근에 보면은 유통업계가 굉장히 재편되는 느낌 받지 않습니까? 네. 홈플러스도 저렇게 되고 그런 선택이 괜찮겠네 생각이 들 수 있지 않을까요? 이 달려졌던 내용들이고 그러다 보면 또 이마트 같은 것도 생각보다 실적 대비 괜찮네. 그 밸류도 싸져 있고 그러니까 전에는 싸져 있다고 다 팽개쳐 있었다면 그렇죠. 찾아보는 거죠. 예를 들어서 또 뭐가 있을까요? 뭐 방산업체들 다 좋지만 진짜 탄약이 이렇게 많이 소화됐다니까 뭐 풍산 같은 회사도 보는 사람들 생기는 거고 네네. 또 라이신도 있었죠. 라이신 같은 경우에도 유럽에서 라이신 같은 거를 이제 중국산 막아버리니까 한국 거 많이 팔린다 해서 예. 1월 달에 갑자기 미주발 라이신 수요가 엄청 좋아졌어요. 그러니까 대상 같은 회사가 뜨는데 거기서 이제 뭐가 선택이 중요해지는 거냐면 라이신을 만드는데 왜 CJ 제일제당은 안 뜨지? 그건 중국에 공장 있잖아요. 아하. 제가 지금 제목의 핵심은 뭐냐면 제가 이제 가끔 요즘은 이제 자유롭게 좀 말을 하는 편인데 그쵸, 자유롭게 말하다 보니까 접하면서 느꼈던 게 디테일이 굉장히 약하다는 생각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저한테 이제 가끔 뭐 문자도 오고 그럴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요즘은 또 친구들도 내가 주신 얘기 수숙하니까 뭐 얘기도 하고 많이 하는 편이에요. 근데 이런 거죠. 그러니까 신중한 선택이라는 거는 뭐 업종을 막 내가 열심히 공부한다는 게 아니라 이런 어떤 변화가 생겼을 때 이게 어떤 식으로 영향을 줘서 뭐가 득이 되고 뭐가 실이 되는지 이런 거에 대한 판단들이 좀 약한 게 아닌가. 그런 의미에서 제목을 저렇게 담은 거예요. 선택만 신중하게 한다면 되게 기회가 많이 보이는 시장이다. 심지어 포스코 같은 회사도 올라오고 그건 또 어떨까요? 또 건설회사에서도 뭐 이거 이런 얘기해도 되나 지금 시장인데 매크로 얘기하러 왔는데 다들 이런 거 좋아하실걸요? 아니 그러니까 예. 미국에서 계속해서 전력 원전 얘기하잖아요. 예. 그거 하는 회사가 현대건설이었잖아요. 그렇죠. 에너지 자료 보면 다 나와 있다. 여기서 뭐 세미나도 하신다고 방금 시작하기 전에 얘기했었어. 에너지 자료 맨날 공부하면 뭐예요? 그 자료만 맨날 읽고 막 업종 세미나 듣는다고 이게 되는 게 아니에요. 결국은 선택을 해야죠. 자기가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판단. 제가 뭐 4월호에 나올 것 같은데 제가 신동아 이제 칼럼을 쓰는데 첫 주제가 이거였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시간이라는 개념인데 그 시간에 적절한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남의 시간이 갖고는 못 한다는 거. 내가 판단 내린다는 거죠. 나의 시간으로. 그렇죠. 근데 그걸 뭐 여기서 그 얘기하는데 갑자기 또 산으로 가는 것 같은데 핵심은 예. 제목 그대로 장세는 되게 감정적으로 움직이고 있는데 예. 선택만 신중하게 하면 해볼 만한 시장이라는 계속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 내내 한국 증시는 굉장히 선방하는 견고한 기업들이 나올 것 같고 주가가 아마 그래서 작년에는 뭐 다 국장 탈출은 진우승이라고 했었는데 올해는 국장에서 상당히 성과를 볼 수 있는 해가 되지 않을까 봅니다. 근데 사실 이제 윤지호 센터장님은 투자 전략 네. 애널리스트를 굉장히 스트래티지스트로 네. 오래 하셨었고 스트래티지스트의 역할이 사실은 그런 거잖아요. 딱 장세를 분석을 하고 이때는 어떤 주식들 그러니까 섹터 애널리스트들이 다 이제 쓴 자료들을 보고 픽 그렇죠. 예, 하는 것들. 돈 투자하는 이유가 별거 아니에요. 우리가 돈 벌려고 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결국 이제 선택이 중요한 최종적인 거니까. 거는 가는데 매크로가 근데 왜 필요하냐? 그러니까 왜 이런 생각을 하는 배경을 좀 말을 해보자고요. 그럼 예. 지금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림을 가져왔는데 뭐 이게 그림 하도 보니 지겨워하실 그림인데 저거는 이제 박스권 내에서 박스권 그러니까 작년에도 저희 출연하셨을 때 네. 박스권 하단이면 사고 상단이면 팔고 그 근데 이야기를 박스- 24년에 하셨죠. 그렇죠. 박스권이 근데 지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 시장에서 위는 잘 모르겠지만 하여튼 어느 정도 레벨에서 사면은 시간 지나면 수익이 나는 구간이 있어요. 밸류에이션 레벨 PBR로. 뭐 0.8배 가면 산다고 또 이게 한 0.9배 깨지면 네. 사놓으면 위기 때는 좀 많이 손해봤다가 돌았지만 최소한 2019년 이후만 놓고 봐도 0.9배 깨졌을 때 사면 본전은 챙기고 잃을 확률이 낮다. 잃지 않았죠. 100%였죠. 기다리면. 잃을 확률이 다 올라왔죠. 네. 사람들이 어디서 손실을 보는 거냐면 한 배 왔을 때나 과거에 우리 2021년에 1.3배까지 갔을 때 거기서 지른 거죠. 네. 삼성전자 10만 원, 20만 원 간다고 지르고 막 음. 에코프로비온 지를 때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밸류라는 가늠자는 내가 선택을 할 때 내가 유리하게 선택을 하게 쓰는 거예요. 뭐 이 밸류가 뭐 맞냐 틀리냐 이게 다음 문제고. 근데 지금 현재 0.9배가 2,563이거든요. 네. 그러면 여기서는 2,500이 깨질 수도 있고 정말 위기가 오면 좀 고생은 오래 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언젠가 지나면 이 가격은 온다. 그럼 남은 거는 이 지수는 비싼 지수가 아니면 여기서는 어떤 주식을 살 거냐에 대한 고민으로 집중하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런 구간에 들어와 있다 말씀을 드린 거고요. 지금이네요. 그래서 뭐 어제 오늘이야 장 좀 올라와서 그렇고 그나마 급락하는데 이제 제가 페이스북은 좀 하니까 네. 제가 해줄 수 있는 말이 뭐 있겠어요. 여기 지수 바닥이 얼마 이런 무의미한 말 하지 말고 일단은 3월 5일 수요일 저희가 오후 한 3시쯤 촬영하고 있는데 이 시각 현재 2,561 딱 말씀하신 그 0.9배. 그렇죠. 뭐 그 그 밑에는 구간이에요. 좋았죠. 그러니까 일단 여기서는 뭐 해볼 만하다는 거고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 먼저 이제 매크로한 걸 한번 좀 같이 얘기를 해보죠. 네. 뭐 여기저기 했던 얘기인데 전체에 대한 생각이라고 적었는데 그냥 이거저거 네. 다 뭉뚱그려서 그냥 얘기하겠다. 좋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예. 첫 번째는 제가 전에 제가 썼던 책에서 가져온 건데 예. 이제 막 맨날 우크라이나 사태도 그렇고 러시아도 그렇고 막 미국이 맨날 막 좀 과거와 다르게 좀 무례하게 굴고 그러니까 이제 다 사람들이 기억하는 거예요. 사람의 기억은 과거에서 이런 적이 있었지 하고 뒤져보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 제일 요즘 많이 나온 얘기가 1930년대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대공황 때요? 그렇죠. 막 이제 그때 뭐가냐면 그때 그 정강기 시대라고 하는데 1차 세계대전 끝나고 나서 막 그 20년대 미국이 엄청 좋아져요. 네. 뭐 위대한 개츠피라고 그 소설 나오는데 네. 2025년이 그 1925년이고 하여튼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때 뭐 RCA에서 라디오 만들었는데 그게 엄청난 혁신을 가져와서 미국이 그냥 독보적으로 좋아지고 뭐 포드가 자동차도 막 다 하고 자동하고. 그렇죠. 근데 당시 잘 보시면 미국이 왜 이렇게 좋았냐면 1차 세계대전 때 유럽이 다 망가졌잖아요. 네. 유럽이 순채무국에서 채권국으로 바뀌어요. 미국이 엄청 잘 산 게 되면서 공화당이 이제 계속 집권을 하는데 공화당이 미국이 채권국으로 그쵸 바뀐 거죠. 네, 원래 미국이 채무국이었어요. 채권국으로. 네. 근데 이제 그 시작은 이제 갑자기 왜 기억이 안 나지? 오늘 목도 아프고 하여튼 이거 YG 부스 하나 그럴까요? 드십시오. 예. 목이 이렇게 요거 우리 저 비장의 무기인데 이거. 그래요? 게스트가 약간 지치실 것 같을 때 목이 부스트업 하시라고. 요 위에 예. 그 정제 먼저 입에 넣으시고요. 그래요? 밑에 여는 건가요? 이게 타이밍이 좋네.
YG 부스터. 이게 저희가 하는 건강기능식품입니다. 이거 드시면 저희 모델 되시는 거예요. 이거 서로 얘기했던 거 아닌데 좋은데요. 힘을 내가 했어요. 이게 눈 건강, 두뇌 건강, 활력까지 한 번에. 틈새 광고. 당황스럽죠. 아 저도 먹겠습니다. 예. 그 당시에 이제 하딩 대통령이 있었고 네, 하딩 콜리지 후보로 연결되는 공화당 집권기인데 네네네네. 미국이 엄청 잘 살았잖아요. 네. 그래서 미국이 그때부터 고립주의를 택해. 미국 우선주의가 그 시대에. 우선주의, 고립주의. 그렇죠. 지금 비슷하네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때가 똑같다가 아니라 사람들이 자꾸 그때 생각하는 거야. 공화당이 그랬지 않냐. 그 정점을 치는 게 소위 후보 대통령 때. 네. 그 우리가 세금을 지금 보편관세 정책을 썼어요. 스무스 할리 관세법이라고 해서 아 스무트 할리. 예. 대공황을 일으키는 원인이다 뭐 이렇게 얘기도 하지만 관세 엄청 높였다. 그렇죠. 당시에 이제 결국은 지금 이 과거가 똑같이 반복되지는 않는데 사람들이 1930년대 얘기를 하기 시작한 거예요. 감정적으로. 그때 미국이 저렇게 나왔고 결국은 대공황이 왔었고 그러니까 대공황의 뭐 원인 뭐 여러 가지가 이야기되긴 합니다만 네. 스무트 원리법 때문에 관세 이빨이 올리고 나서 그쵸. 서로 관세 전쟁하고 그 그쵸. 결과가 대공황 아니었느냐. 그렇게 되지 않냐. 그러다가 결국 히틀러가 나왔고 2차 세계대전이 났잖아요. 배상금 때문에. 그렇죠. 네. 그럼 이러다 보면 이제 3차 세계대전 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 뭐 그럴싸하잖아요. 그냥 느낌으로만 감정적으로만 본다면 아 진짜 이제 제국주의 시대가 돌아왔고 단어 얼마나 많아요. 뭐 미국이 뭐, 막 땅을 뺏는다고 하고. 속을 쓰면 막 구라 쓰기 구라 풀기 시작하면 이거 갖고서 그냥 서로 그냥 그 역사에도 얘기 정치 얘기도 되고 뭐 온갖 재밌는 얘기 할 수 있을 거예요. 예. 근데 이제 그럴 수도 있는데 또 다른 역사가 있죠. 70년대가 있어요. 예. 70년대는 어땠냐면 그때도 공화당이 내고 그렇게 닉슨이 집권을 했는데 알다시피 닉슨은 되게 똑똑한 사람이었어요. 네. 그래서 선거에서 이기기 위해서 이제 방법을 택했던 게 뭐냐면 환을 건드렸던 거죠. 아. 무역 수지가 계속 적자니까. 그래? 그래서 우리가 70년 닉슨 쇼크라는 게 금태환 중지로 알고 있지만 네. 그날 보편관세 10% 때렸거든요. 아. 근데 그날은 뭐가 달렸던 거냐면 그때는 보편관세를 때리면서 미국과 그 당시에 일본과 독일이 엄청 반발했지만 네. 결국 4개월 뒤에 관세 철회해요. 아. 환율을 자기네 환율로 강세로 바꿨잖아요. 일본과 독일이. 네, 네, 네. 무역 적자를 줄이는 구조로 갔잖아요. 지금과 비슷한 면이 또 있죠. 제 말은 결론이 뭐냐. 30년대와도 같지 않고 네. 71년 닉슨 쇼크 때와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그 역사에서 배우는 비슷한 라임이 있다는 거예요. 라임. 운율이 있을 뿐이라는 거예요. 마크 트웨인이 얘기했잖아요. 역사는 반복되지 않는다. 좀 라임이 사람이. 라임 운율이 좀 있을 뿐이다. 그러면 여기 생각할 수 있는 거는 미국 우선주의로 가는 순간 굉장히 갈등은 격화되는구나. 우리가 30년대 배운 거예요. 아하. 근데 70년 1년에 우리가 배운 거 닉슨한테 배운 거는 결국 미국은 관세를 협상 카드로 썼었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럼 오늘 이 시점에서 다들 시장이 출렁이니까 미국이 출렁이니까 트럼프가 협상 카드 쓰는 줄 알았는데 이거 봤더니 아니야. 헷갈리는 거죠. 그렇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아직도 협상 카드로 보는 게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관세가 저게 자꾸 수단인 거는 알겠는데 어떻게 하는 거 목적인가? 아닌데 수단이라 그랬는데 이게 헷갈리는 거죠. 계속. 그럼 여기에는 뭘 갖고 보는 거냐면 실익을 따져야 되는 거예요. 실익. 그러면 이 그림이에요. 30년대에는 예. 관세랑 뭐 여러 가지 세금 합친 그 세제 항목이 있어요. 네. 특별세라고. 그게 한 30%였어요. 지금은 2.8%예요. 그러니까 관세를 걷어가지고 뭘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미국이. 거기서 올린다고 한들. 그렇죠. 예. 관세는 뭐냐면 너희들 관세 내기 싫어? 미국 와서 공장 줘. 선택의 여지는 주는. 그리고 뭐 여러 가지 카드를 쓰겠죠.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요? 뭐 캐나다, 멕시코도 제일 무섭게 다루잖아요. 너희들 중국과 관계 끊어. 뭐 이런 거지 않을까요? 그러니까 트럼프도 여러 차례 강조하는 게 네. 뭐 관세를 매길 수 있지만 나는 그들에게 더 나은 선택을 할 수 있도록 여지를 주고 싶습니다. 이런 얘기 계속 하잖아요. 저도 뭐 트럼프를 그렇게 좋아하진 않아요. 저 뭐 저렇게 저럴 수가 있죠. 저도 좋아한다고는 안 했습니다. 근데 그렇다고 그래서 트럼프가 막무가내로 갈까? 여기서 한번 반문해 보자는 거예요. 트럼프가 취임한 게 1월 20일이에요. 1월 20일. 한 3년은 된 것 같은데. 예, 얼마 안 됐어요. 그러니까 원래 집권하고서 첫 100일이 미국에서 제일 중요해요. 그렇죠.
100일간 이제 뭔가 이제 내가 이렇게 할 거야. 너희들. 예, 예. 오늘이 절정인 것 같아요. 제 보기에는. 힘 있을 때 밀어붙여야 되니까. 의회에서 이제 막 민주당 앞에 두고서 너희들 내가 왕이야. 막 이러고 이제 하는 거죠. 근데 제 생각에는 이 100일을 되는 게 한 4월 30일이거든요. 네. 그때쯤 되면 100일 지나면 제가 보기에는 굉장히 실무적인 것들이 나와야 돼요. 오. 그렇다면 3월에 이러한 불확실성이 여기 궁금한 건 이거 하나잖아요. 네네. 파고로 가는 거냐? 아니면 이 역시 결국은 벼랑끝 저수처럼 보이지만 그 어느 어떤 먼 정책을 내놓기 위한 수순이냐? 그럼 관세로 본다면 4월 2일도 있고 뭐 여러 가지 날짜가 이제 스케줄 쫙 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근데 결론적으로 길게 보면 트럼프 일기가 100일 되는 게 4월 30일이면 2분기 말까지는 이러한 정책이 좀 막 이렇게 했지만 이게 파고로 가는 것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1분기 말이요, 2분기 말이. 2분기까지 가겠죠. 4월 말에 이게 이제 시작되는 거니까. 그러니까 1, 2, 3일 그때까지 어떤 그렇죠. 100일이 끝나고. 그렇죠. 그때까지는 여러 가지 정책에 대해서 노이즈가 계속 나올 수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파고를 가지 않는다. 여기서 중요한 건 미국이 어느 정도 제한된 박스권만 유지해줘도 다시 돌아가서 네. 한국은 그러면 아하. 한국은 괜찮을 거라는 거죠. 미국이 빠질 때 버텨주는 모습이 나올 확률이 높고 예. 미국이 버텨주다 좀 조정을 받고 돌아서 주면 한국은 한국 주식 올해는 왜 그러지? 좀 이런 느낌이 2025년에 좀 제가 기대하는, 제가 바라는 모습이겠죠. 미래는 알 수 없으니까 그렇게 보고 있어요. 여하튼 제일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좀 중앙보원 했는데 30년대와 다르다면 지금의 카드는 결국 70년대 협상 쪽으로 갈 것이다. 협상의 핵심은 결국은 적자 부분 중에서 무역 수지 적자를 줄이고 싶을 거고 계속 강조하지만 트럼프가 이미 말했던 거예요. 사실은 왜 미국이 이렇게 희생해야 되냐? 아니 다른 나라가 무역을 막 해야 되니까 미국이 적자를 봐주는 거죠. 그래야 기축통화가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런 경상적자 그리고 달러 강세로 인해서 산업 경쟁력 약화되는 게 싫은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엔화부터 건드리는 것 같고 요즘 원화도 이러다가 이제 다 1,500원 얘기하고 있는데 어느 갑자기 1,400원이 툭 하니 깨고 내려가면 원화 강세로. 그렇죠. 엄청난 강세가 상대적으로 강세가 가면 그때 지수는 여기는 아니지 않을까요? 그 질문 이제부터 또 드려봐야겠네요. 지나간 얘기만 하는 게 아니라 그를 통해서 이번 분기에는 어떤 기업들이 좋아질 수 있을까에 대한 고민도 같이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